봄 17. 지축이 바로 선다는 것은 한간에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없고 지구가 바로 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은 천도에 해당하는 말일 뿐입니다. 문제는 천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후천세계를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 천도에게 미루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지축을 바로 세우려면 지구가 바로 서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지구에 해당하는 우리의 몸의 척추를 바로 세우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면 상하, 전후,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지축이 바로 선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면 상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전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좌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합니다. 둘이면서 하나로 존재할 때 둘 사이에 균형이 있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사는 것이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후천세계란 윗사람과 아랫사람, 기성세대와 신세대, 좌파와 우파지간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하나로 소통하여 분열이 합일이 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몸이 기울어 둘로 분열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몸과 마음이 분열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몸과 마음에 병고가 생기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역시 병이 됩니다. 병든 나와 병든 세상을 고치려면 척추를 펴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건강한 나와 건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잡으려면 마음이 몸을 늘 보아야 합니다. 봄 18.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누가 이 소리를 하고 갔지? 우리나라에 와서 했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바르고 옳은 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바르다는 것이고 옳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옳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 바르게 되어야 양쪽을 거느리고 다스려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지 않고 평등하게 골고루 부리고 써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소우주인 우리의 몸은 상하, 전후, 좌우 둘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양쪽의 균형과 조화가 있는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목과 척추를 바로 세워 균형을 잡고 좌우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좌우를 골고루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만사 만리의 근본인 몸을 유지하고 부리고 쓰는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정의를 향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의란 우주의 이치에 따라 둘 사이에 중심과 균형을 잡아 하나로 소통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삶에 있어서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이룩하게 하는 각성된 정신의 힘입니다. 정의란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학문적인 배경은 없지만은 우리 몸 가지고 몸 있는 그대로 상하, 전후, 좌우 가지고 이게 삐딱해지면 이게 벌써 비건강이잖아. 그리고 마음이 또 평화로워야 되지. 건강하고 평화로울 때 행복하잖아. 행복한 게 정이지 뭘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삐뚤어진 거나 기울어진 거나 비슷한 말인데 그게 바르다는 것이다. 그게 바를 정자고 이자는 옳을 이자거든. 바르고 옳다 이 말이거든. 여러 해가지고 자기 몸에서부터 타지를 해가지고 이 정이라고 하는 쪽을 갖다가 소통하고 깨우침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무엇이냐고 자문자답할 때 우선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 에? 그럼 몸 돌아봄이라는 게 자기를 돌아봄이거든. 달리 말하면. 이게 아주 진리에 대한 말이 제일 첫걸음이라 이게.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어떻게 해? 자기가 똑바른가 삐뚤어졌는가 이거 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즉각 바로 잡아야 돼요. 그 형은 미국 사람은 와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어? 계속 질문을 해야. 그 질문하는 법이 좋은, 자문자답을 하게 되게 만드는 게 좋은 법이지. 좋은 법인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걸 받아먹을 정도로 진지하지 못하고, 그래가 우선 자기 자신에게 그 질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큰 어떤 그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는 지지부지 된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강의를 참 모든 강당에 모인 사람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소통을 다 이렇게 하죠. 야, 그런 강의가 있어요? 참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강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얼마나 소통이 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사회적인 그 어떤 그런 걸로 하니까 결국은 맞지 않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의를 빗대니까. 근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몸에서 딱 얘기하면 다 똑같잖아요. 네, 몸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른데 그 방법을. 그러니까 하여튼 밖으로 찾는 것은 맞지 않아. 네, 밖에서 찾는 거죠. 아무리 하버드 박사고 교수로 이래도 그게 이제 구닥다리 식이거든. 그게 신가다로 나와야 돼요. 신가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몸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를 말이야. 그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을 돌아봐야 되지. 이게 아주 몸 돌아보기야말로 이게 당연지사지. 사람이 사는 일은. 이거 안 한다고 하면 사람은 아닌 거지. 사람 아닌 거지.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은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걸 이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주 안 된 거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이럴 때면 또 새로운 주장인가? 지금 수제 집행이니까 그 이제 수신하려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니까 맞는 말이네, 그것도. 네. 그게 신유경가, 이게? 이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봄 19. 이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인 본성을 깨달아 얼마나 회복하고 근접하였느냐에 따라 이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령인 혼이 대령인 영에 얼마나 근접하고 닿았느냐에 따라 이식 수준이 높다 낮다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근접하고 닮았느냐에 따라 이식 수준이 높다 낮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까닭은 이식 수준이 완전 무결한 신적인 수준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전생에 습득한 언어나 지식 등은 소멸하고 재능이나 이식 수준은 그대로 이월되어 타고 나옵니다. 인간이 다생을 통하여 영적인 진화를 거듭하여 계령인 혼이 대령인 영과 합일이 되면 완성이 되므로 더 이상 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인이 되고 재생명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이식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식의 수준은 무한대한 성품의 허공성에 비해 마음 보따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얼마나 깊으냐 얕으냐, 성품의 침묵성에 비해 얼마나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우냐,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산란하냐, 성품의 청정성에 비해 얼마나 깨끗하냐 더러우냐, 얼마나 맑으냐 탁하냐, 성품의 광명성에 비해 얼마나 표정이 밝으냐 어두우냐,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얼마나 자기와 세상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천차만별합니다. 우리의 본질이요 성품인 영성은 무한한 공간성과 부동한 침묵성, 영원한 시간성과 불변하는 광명성이 짝이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삼라만상의 바탕이고 근본으로서 완전무결합니다. 이러리 왕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완전무결한 영성을 깨달아 드러내고 증득하여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혼인 인격을 영인 신격으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인격이 신격에 근접하였느냐, 얼마나 혼이 영과 가까우냐, 영이 위주인가 혼이 위주인가, 정신 본위인가 마음 본위인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균형을 바로잡아 조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제일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음량. 음량도 되긴 되지. 음량이라 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본질과 현상이 균형 잡혀야 된다. 너무 본질 하늘만 보다가 보면 말이야, 땅 구덩이에 빠져. 땅만 보다 보면 저 하늘에 별이 찬란한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것은 이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조화의 균형. 그건 다시 말하면은 본질과 현상의 조화와 균형. 이렇게 잡으면 딱 되지. 너무 그렇게 뭐 진리적으로 뭐 하늘나라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뭐 배고파서 못 살지. 땅이 천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거다 더 끼워놓으면 천지를 주인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때거든요. 그리고 천존의 시대, 지존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때까지만 사람이 발전을 안 했을 때야. 그래 막 하늘에 빌고 땅에 빌었어요. 피조물로 있다가 이제 마무리 영장으로 발돋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이 결백돼야 된다. 정신이라는 게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뭘로 변해? 정신으로 변해? 마음 본의가 정신 본의로 변한다. 예. 그걸 갖다가 마음 본의를 갖다가 뭐라 그래야? 유심 본의. 예.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는 게 정신이지. 정신에는 한 생각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뭐 아주 복잡한 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돼 버립니다. 여기서 신격에 이제 하는 말은, 이건 뭔 말이에요, 신격이란 게? 정신.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 정신이 격에 맞추는 거죠. 정신이란 게 광대무량하잖아요. 크기가 뭐, 신체란 것은 요거 뭐, 많이 되어야 한 100kg 넘게, 이 친구가 100kg 넘어, 우린 100kg 안 돼, 그렇지만은, 정신으로 보면은, 또 이 신체로 보면은 키가 크고 작고 가볍고 무거운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큰 차이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야, 폼 잡아, 큰 차도 아닌데, 조금 가지고, 그런데 정신으로 말하면 이거 광대무량하잖아. 우주 만유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강자거든.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 시원한 풍경을 늘보면하면서 한다 이거야. 그 늘보며 하다 보면은 그 넓은 광대무량한 그 세계를 늘 담잖아. 그 보면 늘 시원하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시원해야. 그 시원하게 되면은 표정도 시원하고 말소리도 시원하고 그런 인간으로 변하게 될 거 아닌가? 시원한 풍경을 만날 보면 있으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닮아가는 기라. 누구한테 뭐 강연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그냥 배우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 등산하는 사람 올라가서 하면 야호 하면 갑을 한번 지르고 싶지. 그래도 시원하기 때문에 한번 지려보는 거거든. 그게 문제가 아닌 게라. 그거는 봐봐야 하늘 조각이 한 조각 하늘 보고 감을 지르는데 그건 별거 아닌 게야. 막힌 데가 없는 하늘이라. 광대무량한 하늘을 늘 보면은 얼마나 좋겠네. 그리고 거기 깜깜한 하늘이 아니라 그 환한 광명이 가득 차 있는 하늘 말이야. 여기 현상계의 이 태양이란 것은 해가 뜨거워지지만은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어두웠다 밝았다 이러지만 그거는 밤에도 밝고 낮에도 밝은 거예요. 그래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고 밤에 캄캄할 때 불 꺼놓고 한번 눈 딱 감아봐. 눈 떠봐.
아주 캄캄하지 않아. 캄캄한 가운데 환한 게 있어. 그건 몰라요, 그거? 알지? 예. 우리 봄나라 한 사람들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뭐 몰라도 안다 그럴게요. 응답이야? 그렇게 우주의 강령이다 뭐 말로 하면 그게 거창한 것 같지만은 눈 감아도 환한 게 있어. 그게 아주 해뜰처럼 밝거나 태양처럼 밝은 게 아니라 은은해 달빛 같아요. 응? 아, 그런가 봤다 하면 그만이야. 그거 알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고.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밝은 사람이다. 늘 환한 광명을 보고 있으니까. 표정도 밝지. 근데 아무것만 바라보면, 아유, 절망이야. 신경질 나. 두려워.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 찡찡대고, 몸이 아프니까 찡찡대고, 또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있으니까 찡찡대고 하기, 보통 예사지. 그래 하는 사람 미워하면 또 똑같은 놈이지. 그래 하는 놈을 잘 봐줘야 되는 거라. 찡찡거릴 수밖에 없는. 그렇지. 환경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체는 시원한 변을 봐야 돼요. 시원한 걸 보려면 우리 지상에서는 어디 올라가야 돼요? 산꼭대기 올라가야지. 산꼭대기 올라가봐야 보이는 게 하늘이 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늘 한 기둥이야. 조각의 하늘 보고 값을 지른다고. 근데 우리가 진짜 견성을 하게 되면은 광대무량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시원하겠나요? 상상이라도 한번 해봐. 이 견성을 해야 이제 광대무량한 도를 담지. 응? 그리고 견성을 해야 이 공간이 이 본질을 깨달아. 공간이란 게 이게 울타리가 없다. 응? 칸막이가 없다. 공간이란 게. 그러니까 좌익이니 우익이니 말이야. 응?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런 게 얼마나 참 좁으냐 말이야. 응? 안 해. 그따위서는 말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게 분열시키는 거거든, 분열. 분열시키면 자기도 안 좋고, 남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공간 하늘이라는 건 분열이 없잖아, 하늘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게 뭐야? 칼로 벨 수도 없고, 공간을 어떻게 칼로 베어? 또 총으로 쏠려면 맞지도 않잖아요. 아주 위대한 성품이 있는 거라, 이게. 그래, 견성을 하다 보면 그 물리가 터져.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해도 끝도 없는 공부니까 말이야. 정신문화가 될 수밖에 뿐인 거지. 그리고 우리 정신문화가 이제 감을 내놔서 우리 책이 정신문화의 소재라, 소재. 응? 이거 큰 소리로 낭독하고 자꾸 읽다 보면은 눈이 떠지고 귀가 떠지고 말이야. 이치가 관통하게 되면은 행복하지, 건강해지고. 그 새로운 문화를, 정신문화가 창달되어야 된다. 봄 20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의 원대궁은 자기 몸의 상하, 전후,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비뚤어져 중심을 잃어 신경 전달 통로가 막히거나 단절이 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하고, 중심을 잡아 목과 척추가 바로 서면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상하, 전후, 좌우가 각각이면서 하나로 관통하여 여럿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 신경계통이 소통되어야 몸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어 몸에 조화가 일어나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과 척추가 바로 서야 호흡과 심장의 박동과 소화작용도 원활해지고 사고와 감각작용 또한 원활해질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만 급급하여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어져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의 입장을 비워 양자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자기의 입장을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저절로 비워지는 바 본래 비워져 있는 허공성인 성품에 개합하여야 합니다. 불통이 조성되는 것은 마음이 몸의 아픔을 감각하기 싫어 몸을 이탈하는 바람에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벗어나 몸이 늘어지고 기울어진 상태가 되면 처음에는 편한 듯 하여도 나중에는 몸이 부서지는 듯 몸이 불편하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몸과 아픔을 감각하기를 기피하는 정도의 이식 수준에서는 몸의 아픔. 자기의 몸의 아픔을 감각하기를 기피하는 정도의 이식 수준에서는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감각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서의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갔던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면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자기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몸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그 바탕이요 근본이 영이나 정신이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열되면 애고가 되고 계하가 되고 혼이 되어 서로 간에 불통이 되어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바른 자세를 취하여 몸과 마음이 통하여 합일이 되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몸에서 불통이 되면 병고가 오고 인간관계에 불통이 되면 가정이나 사회가 병이 들고 몸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이 오고 인간관계에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정이나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자기와의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봄 20일 원만구족이란 다른 말로 하면 완전무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 원만구족하다, 완전무결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바탕이고 근본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을 영감으로 보면 허공성에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광명성에서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은 침묵성인지라 부동하고 시간은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한 광명성인지라 불변하는 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동하고 변하는 천지 만물을 생성소멸하면서도 그 당체는 불변하고 부동합니다. 무한의 텅 빈 허공 가운데 은밀한 광명이 가득 차 있으니 텅 비고 가득 참이라는 음양의 상반된 성질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음양합일체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 구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이란 둥글다는 뜻으로 중심에서 보면 테두리가 없는 무한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 원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운동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없이 돌아가 무시무정하여 무량세계를 건설합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까닭이 원에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만구족하려면 성품을 보아야 하는데 성품을 보자면 물질을 보는 오감으로는 볼 수 없고 영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잠재된 영감을 발견시키려면 오감을 통해 몸 밖으로 향한 시선을 돌려 밖을 보면서도 안의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는데 한눈 팔지 않고 고정될 정도가 되어 내외 명철하면 영감이 개발되어 몸 안에 내재한 성품을 보아 원만구족해집니다. 봄 22.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들었는가가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마음이 몸의 온능이나 통증을 감각하기가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기억을 통하여 과거라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후회하거나 자학하여 자기를 심판하여 지어받거나 상처를 내어 벌 주거나 오지 않은 미래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거나 아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무시간성이며 무기공인 비좁고 어두운 허구의 공간에 오락이나 게임을 통하여 빠져들어가 도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작용하여 양자택일의 과정에서 선택에서 소외된 부분이 억압을 당하고 쌓여 스트레스가 되고, 생각이 허구적으로 작용하여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들끓게 되고, 스트레스나 잡념을 피하여 시간이 없는 허구적인 무의공의 공간에 빠져들어 습관적으로 도피하고 숨어 갇히게 되어 부자유하고 무감각하여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하여야 정신이 들도록 할 수 있나요?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조차 모르므로 자기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린다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정신 차리는 법은 모릅니다. 정신 차리는 법은 밖으로만 떠들던 마음이 안으로 향하여 정적으로 몸의 상태와 동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됩니다. 몸을 감각하려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그 많은 부분을 어떻게 감각하여야 할지, 어떻게 대중 잡아야 하나요? 마음이 몸을 늘 감각하는 습관이 들면 자기의 몸의 상태가 상하 전후 좌우로 기울어지고 비뚤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턱을 당기고 경추와 척추를 일직선으로 축을 세워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바로잡아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써 몸의 기혈이 잘 순환하여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감각하다가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양쪽을 균등하게 골고루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요체는 균형을 잡아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좌우를 사용 시 골고루 균등하게 사용하여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무기공으로 도피하고 숨어들고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역겨워 몸을 이탈하면 몸과 마음이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하나가 되면 합일이라고 하며, 둘이 하나가 되면 바르게 되어 진실 하나뿐이고, 둘이 각각으로 분열이 되면 진실과 거짓으로 나누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스트레스와 잡념과 몰입 현상을 겪게 됩니다. 몸을 떠나게 되면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의 변고가 나타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의 병리 현상이 사라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나갔는가 들어있는가에 대하여 항상 표준을 갖고 마음이 몸을 감각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일상의 동작을 좌우의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든 상태입니다. 이식의 혁명이란 나갔던 마음을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들어 사는 이식개혁이요 혁명입니다.